저 북한에 우리가 의사들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북한이 그냥 먼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더 준다 그러면 잘 갑니다. 그래서 산업장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네. 나중에 말하더라고 왜 안 좋아했는지. 예. 그 처음에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 도우러 왔는데 왜 싫어할까?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난 뒤에 들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했더만은 미안하지만 사실 우리 오해해서 배당인 거야. 뭘 오해했어? 했더만 영어를 써서 싫었다 그이라. 미국 앞잡이인 줄 알고. 우리는 한국말 쓰는데 그린 닥터즈 개성병원이니까 그린 닥터즈 영어 아닙니까? 하니까 맞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네요. 그거는 세계 공용어가 영어인데 당신들은 러시아말 쓰지만 우리는 영어로 주로 쓰는데 그렇지. 이제 이해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린. 닥터스는 뭐 의사가 다 의사인데 뭐 그다. 북한도 평화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를 써서 이제 오해를 풀었고 네. 그다음에 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나만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자유스럽게 다니지. 종교를 아편처럼 취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교회를 안 좋아하거든요. 북한에서 종교를 안 좋아하니까.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했더만 의사라서 싫다 그게요. 의사가를 왜 싫어하죠? 남한의 의사들은 잘 살지 않습니까 하는 거라. 그 말도 맞네. 북한에는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충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북한의 개성이 땔감에 없으니까 나무를 다 떼서 썼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었거든요. 그 남한에서 또 도와주려고 또 어떤 연탄하는 회사 대표가 연탄 500만 장을 갔어요. 고마운 건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참 북한이 못 사니까 못 사는 동생이 있으면 되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연탄이 갔는데 연탄을 떼보지 않은 아궁이에 처음으로 연탄을 떼니까 뗄감 아궁이에 그냥 연탄을 쑤셨는 거. 맞아요. 나무를 떼는 연탄, 나무 아궁이에 연탄을 뗐으니까 연탄을 뗄 것처럼 썼군요. 그러니까 연탄가스가 곳곳에서 새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때 연탄가스가 새로 연탄가스 중독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4월 달에. 4월. 저희들이 1월 달에 갔던데 4월 달에 산소,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고 한데 그 중에 도당의 간부가 부위원장이 자다가 그냥 일산화탄소 중독, 연탄가스 중독. 2인자. 개성에서 2인자다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많이 있었잖아요. 70대 그 연탄가스 마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도 못 가고 김치국 마셔야 되고. 동심이 국물 마셨죠. 그런데 그분이 아픈데 갈 데가 없잖아요. 밤에. 그때 고압산소가 그 그린닥터즈 개성병원에 그 비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북한은 미안하지만 산소도 없고 주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또 조금 발전이 됐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고압산소가 없는데 그분은 또 높은 분이니까 개성병원에 밤에 실려 오셨어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하면서 이제 그 영양제 맞으면서 비타민 맞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냥. 이게 의사다 이렇게 생각했겠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에는 없는 게 남한의 병원에 있대. 그러니까 감동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 그린닥터즈 개성병원 남한의 병원이 자기들 도우러 왔는데 뭐 서뭐 도우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로 최고 그 개성에 있는 그 행직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아나니까 미워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린 닥터스도 초창기에는 각 대학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 파견할 때 파견 근무 명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당사자도 안 가면 안 되냐고 주임 교수님한테 항의를 하고 애원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진료 평가가 났어요. 그 젊은 전공이나 젊은 전임 의사들은 부모의 또
통제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지만 하니까 못 가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또 어떤 분은 그 고신대학교 총장 병원장 그분은 자기가 대신 갔잖아요. 그래갖고 아, 제자들이 안 가니까. 제자도 안 가니까 부산대학도 그랬다는 말씀. 부산대학도 그래고 네. 그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책임감이 많으니까 약속을 맞습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예. 밑에 스태프들이 안 가니까 자기가 대신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땜빵 진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개소식을 하게 되던데 그때 오미연 교수님도 개소식에 갔었죠. 개성병 개소식 5월달에 5월달이었나요? 뭐 하여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내가 제가 이제 첫 개원식 때는 저는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3주년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서울 지역 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한 200여 명이 이렇게 대거 그 개원식에 참여하고 그때 북한 당국에 또 그린닥터스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개성시 관광도 허용해가지고 제가 그때 2007년 4월 25일, 그렇죠. 4월 26일 제가 이제 그 선주교도 가보고 그렇죠. 산암산 여관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공연도 보고 그렇죠. 2005년도에도 그때 오미연 교수 저하고 같이 가서 버스 타고 가서 똑같은 케이스로 했는 거죠. 그래서 개성 시내에 처음 문이 열렸어요. 2005년도에도 개성공단하고 개성 시내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문이 철망이 쳐져 있어요. 예. 나는 이제 거기 개성 시내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북한 측에서 우리 호위해 준다고 누가 경찰인지 군인인지 이렇게 먼저 인도를 하면서 먼저 차가 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도 개성 시내는 처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쭉 봤다고요. 그 어떻게 주변에 건물들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안 나와 있고 사실은 우리를 갖다 호위해 준다는 명목이지만은 외부 사람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쭉 2층이나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물론 저기 다 있어요. 무슨 김일성이나 김정일 장군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이렇게 써 붙인 것도 많이 있고 구호들이 많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창문으로 2층인가 3층에서 어린애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것을 봤는데 그 부모들이 질색을 하면서 애 끌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몰래 보고는 있구나. 아무튼 뭐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18년 동안 그린닥터스에서 남북한 근로자들 한 35만 명을 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민간 게다가 봉사단체에서 무슨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한 해 그 의약품 지원한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5년 동안 8년 동안에 한 60억 정도 이상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을까요? 그때 그린닥터스 재단의 의사들은 사실 행정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봉사는 마음이 앞서고 어떻게 하면 급하니까 의사 보내는 일, 의사가 펑크나니까 의사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또 북한 의사들, 간호사들 또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일에 집중하니까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몰랐어요. 대부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지원이나 그런 걸 참 잘 활용을 참 잘하는데 우리는 어려가 앞서다 보니까 또 의사들이 직접 하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아니 통일부에서 관련 부서가 있었을 텐데 이걸 좀 쓰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지. 그 유일하게 개성공단에서 전부 다 돈을 벌러 갔는데 네. 물론 또 북한은 또 우리도 주고 하니까 서로 상호 윈윈이죠 그냥.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 돈으로 그다음에 우리 의사들이 조금씩 내는 돈으로 그다음에 약품도 또 기증받아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제약회사들 또 대우약품에 그 지 회장님이라 계신 분이 또 약을 또 지원해 줍니다. 지혜성 회장님. 예. 그때 50만 불어치를 인도네시아에 약을 수출하려다가 항생제를 3세대 항생제라는 게 그거군요. 그 약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밀리그램수가 맞지 않아서 그 다시 그냥 수출 안 하고 그냥 놔둔 거를 그 선배님이 그 제약회사 대표님이 회장님이 그린닥터스에 지원해줘서 그걸 또 북한에 가지고 가겠냐?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 항생제. 왜냐 항생제가
남한에서는 흔한데 북한은 없거든요. 그 항생제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도 살 수 있으니까 그 항생제를 북한에 가지고 가라. 그 대신에 분배를 확실히 필요한 곳에 잘 쓰라. 그분들이 그걸 받고 야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하면 이게 거의 다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다른 공간은 몰라. 그 이제 개성공단 안에서는 뭐 그 공장이든 제조 공장이든 아니면은 그 그린닥터스 진료소 안에서도 남북한 그 국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는 북한은 세계에서 결핵 유병률이 1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뭐 체킹을 해가지고 결핵 환자 아닌 사람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무시하고 들어와가지고 결핵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드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그 세계적으로 결핵이 많은 나라가 오명 교수님 전문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은 그 발병률도 그렇고 사망률도 그렇고 최고 수준이에요. 제일 그렇죠. 많다는 거죠. 네. 저희 뭐 6.25 경험이 있으니까. 또 제일 많고 많다 보니까 또 결핵 치료하는 그런 치료술도 최고고 세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결핵에 대한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를 다 하고 들어와서 일단은 안전하지만은 그래도 검사를 하고 인구 10만 명당 예. 590명이 결핵 환자예요. 엄청나다, 그죠?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도 한 몇 년 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110명에서 지금 80명, 70명까지 쭉 떨어지고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결핵 많은 건 1등인데 그 1등 꼴등이죠. 어떻게 보면 보건지수로 보면 그래도 미국이나 그런 데 비하면 그냥 차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차이 날 정도로 결핵이 많은. 근데 그쪽 미국 같은 데는 위생하고 영양이 좋기 때문에 잘 안 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한테도 철저하게 결핵에 대한 검사를 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통계가 뭐 잘 안 잡혀서 낮다. 우리나라는 다 조사가 돼서 높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다른 부분, 경제 부분에 있는 부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립심이나 그런 부분이 세요. 근데 어려운 부분만은 솔직하게 말해줘요, 이분들이. 야, 참 솔직하다. 좀 집이 뭐 살고 가난하면 그런 표시 거의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북한은 우리 약 없다. 약 좀 주라. 그냥 공개적으로 말해요. 왜냐? 급해서 그런 거다. 급해서. 제가 그 정건 이사장을 따라서 이제 세 번째 그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 남북 그 평양에서 내려온 당국자하고 이렇게 그 진료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남북 의료 회의를 하는 걸 한번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좀 험악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도 인질로 잡히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이제 그도 카운터 파트너가 보니까 북한도 386인데 북한의 386은 우리 남한의 386들보다 어린 시절 훨씬 우리보다 유복하게 자랐다 그러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무지무지 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평양에서 내려온 아주 핵심 책임 참사. 그렇죠. 하고 내각 그다음에 참사들. 그 참사들이 쫙 서 있고 앉아 있고.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윤구 적십자사 총재 그렇지. 제 옆에 앉아 있고 제가 앉아 있고 오른쪽은 또 백낙한 백병원 이사장님 또 개성의 또 출신이거든. 북한 출신이거든. 그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안 돼요, 그냥. 맞습니다. 서로가 말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의사들이고 저쪽은 그 공산당 참사들이고 그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 뜻을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대화가 안 돼서 그냥 이 회의 오늘 정지합시다, 그냥. 그때 제가 한번 갔을 때 약을 달라는 거라 리스트를 쫙 주고 그래서 정건 이사장이 이거 좋다. 이 어디에 쓸 거냐 얘기해라. 그 약을 왕창 너한테 줄 수는 없다. 딱딱 맞춰가지고 그때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제공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도 그 옆에 임종수 우리 공무사님 앉아 계시면서 이 뭐 큰일 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위에 딱 그 김성 그 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근데 북한과 대화할 때는
신뢰가 우선이 되면은 그 북한의 책임 참사하고 참사하고 저하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데 그분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는. 우리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냥 민간인은 자유스럽잖아요. 그죠? 그 일들이 북한 당국하고 남한 당국 공무원하고 그럼 서로 딱 앉으면 이렇게 되네. 안 되니까. 우리 민간인이니까 자유스러우니까. 그래서 가면 회의 중단하자. 그랬더니 북한이 갑자기 당황을 했죠. 큰일 났다 자기들은. 요구를 해서 어디로 와야 되는데 그냥 그다 파토가 나버렸으니까 큰일 났다. 비선으로 돌아가서 전에 필다에서 왔는데 그때부터 물밑 협상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회의가 잠시 정지합시다 하니까 그 이윤구 적십자사 전 총장 돌아가시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백낙한 이사장님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발전시키고 그분도 북한이거든요. 고향이. 북한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도와주려고 갑자기 제가 그냥 스톱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큰일 난 상이었죠. 그래갖고 그래 이거 완전히 그냥 우리 나만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저도 짧게 그 이제 개성에 가서 느낌이 좀 어쨌든 처음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늘 들어갈 때마다 그 공포감을 억지로 안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그 그린닥터스 우리 같이 함께 들어갔던 동료들이 거기서 느끼는 평화, 통일, 한반도 미래 이런 걸 얘기하고 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책을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의 천일 보고서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만든 건데 임종수 이사님이 정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딱 그 여러분들의 체험 수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 늘 이게 너무 와닿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하면 지금도 믿을 수 없는 개성병원이라고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엠마 월라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쓴 수기라 봉사 수기인데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개성병원에 있던 간호사와 나눈 이야기가 생각난다. 내 오빠가 군대에 가 있다고 말하자 그 간호사도 자기 동생도 군인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웃으면서 할 때는 정말 슬펐다.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뒤에선 서로 싸우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개성병원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는 군대에 가 있는 형제가 2년 뒤에 나온다는 말보다는 2년 뒤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말을 나누기를 꿈꿔본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지금 쓴 아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린닥터스에서 경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료를 통해서 남북 관계에 또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그런 날을 저희는 한번 꿈꿔봅니다. 이 책에 또 보니까 오미영 교수님 나와 계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오미영 교수님 하고 이제 그린닥터스 의약품 북측 전달식. 이 북한하고 계속 끊임없는 회의. 이 역사책인데, 그죠? 아무튼 이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에 관계하셨던 분들 요새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많은 걸 좀 남겨가지고 후대들한테 이 좀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혹은 이제 한반도 평화통일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언어를 통해 어떻게 보면 전쟁 지역에 총알이 뛰어다니고 화살이 날아다니도 아플 때는 그 지역에는 총을 쏘지 않고 그 사람을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인류애적인 정신, 그죠? 그런 일들이 남북 간에도 많은 어려움과 또 이 다툼이 있겠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남북 간의 작은 이해라도 인도적인 정신이 있다면은 이 하나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면서 어떻게 또 풀어갔는가 그런 앞에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지혜를 모아서 또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 생명을 경외하는 이런 어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아플 때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먹고를 조금이라도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초기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남북 진로서 예. 남과 북의 하에 그 생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다. 그죠? 개성병원은 아직 남아 있겠죠. 우리 마음 속에 그죠? 아, 그 흔적도 남아 있겠죠.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해방 이후 최초의 남북 협력병원이었으니까 역사의 의미로 그 일들에 아무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의사와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냥 아프리카 도와주러 간 일, 그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일들에. 그분들의 소리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